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쉐입, 스퀘어 라운드. 지난번 영상에서 비즈 아트를 해봤는데요. 이런 비즈는 어떻게 제거하면 되나요? 하는 저희 초보 선생님들 질문이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오프하는 것부터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비즈나 파츠가 많은 아트를 제거하실 때에는 비즈나 파츠를 제거하기 위한 전용 비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비즈를 제거하는 전용 비트를 끼워서 비즈와 비즈 사이의 틈을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사실 이렇게 파츠나 비즈 옆에를 이렇게 긁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긁는 방식을 사용하시다 보면 마지막에 코팅한 젤이 매끈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큐티클 부분에 있는 피부를 탁 건드리면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울 거다라는 걸 우선 인식을 먼저 하시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비벼서 긁지 마시고 비즈와 비즈 사이에 있는 젤을 좀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구멍을 내주세요. 전체적으로 먼저 구멍을 좀 내볼게요. 손님한테 할 때는 제가 손님 손을 받쳐들고 그 지지대 역할을 제 손이 하면서 하지만 셀프로 하실 때에는 제 손바닥에다가 정확하게 지지대가 있는 상태에서 제거를 하셔야 안전해요. 지지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들고 하다 보면 이거 제거하다가 또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지금 파츠 제거하실 때 우선 드릴은 속도를 너무 빠르게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요. 익숙하시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초보 선생님들일 경우에는 지지대를 정확하게 받쳐준 상태에서 드릴은 너무 빠른 속도로 하지 말고 살짝 속도를 조금 처음에는 낮추고 어느 정도 미끄러운지 그 느낌을 잡아갈 때까지는 살짝 속도를 낮춘 상태로 꾹꾹 눌러줍니다. 익숙해졌다 싶으시면 속도를 조금 올려서 조금 더 정확하게 꾹꾹 눌러가면서 구멍을 내주세요.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구멍을 낼지를 계산하고 그 지점을 손톱까지 닿지 않는 선에서 구멍을 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내준 상태로 아세톤을 좀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아세톤을 오늘 좀 오랜만에 올릴게요. 비즈 제거할 때 이 방법을 꼭 쓰셔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물론 그 오프하는 방식은 다 네일리스트마다 다를 텐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미리 구멍을 뚫어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 구멍 사이에 아세톤이 더 빠르게 침투해가지고 젤이 조금 더 빨리 불거든요. 그래서 젤이 조금 불은 상태에서 구멍을 충분히 내놓고 그 다음에 아세톤으로 덮어서 반대손 오프하는 동안에 싸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후두둑 떨어져요. 이쪽은 충분히 구멍을 냈어서 그냥 이렇게 딱 대기만 해도 톨톨톨톨 떨어졌잖아요. 근데 반대 이쪽에는 제가 손이 안 가가지고 구멍을 덜 냈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그냥 짱짱하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지금 니펄 쓰실 때도 미끄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 비즈는 그 미끄러지는 게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오프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 꼭 유념하시면서 다치지 않게 오프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구멍을 좀 내서 아세톤으로 녹인 다음에 오프하시는 게 편리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비즈가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비즈를 제거하고 나면 한 번 더 드릴 작업하고 다시 아세톤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아까 사실은 저희 선생님한테 나 이거 손 오프 좀 해주세요 쌤 했는데 저희 막내 선생님이었거든요. 이거 비즈 어떻게 오프하면 되죠? 하시길래 잘됐다. 이거 오늘 유튜브에서 알려드려야겠다 하고서는 오프 안 하고 일부러 있었어요. 자, 약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니퍼로 비즈 좀 제거해 볼게요. 적당히 그 깊이감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좀 감이긴 한데 우선은 이 네일리스트 입장에서는 비트가 파고 들어가는 그 강도랑 속도랑 이게 어디쯤 들어갔겠구나라는 게 네일리스트는 알거든요. 근데 비즈 사이즈를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비즈 높이가 딱 요 정도니까 조금 더 가면 손톱에 닿겠구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누르실 때 그 파고 들어가는 속도나 강도를 좀 계산하면서 한 이 정도 같겠구나 할 때 그만하고 이 정도 같겠구나 할 때 그만하고 하면서 비슷한 그 깊이까지만.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에 구멍을 뚫지 않았던 곳에는 비즈들이 그냥 덩어리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너무 억지로 니퍼로 막 뜯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거되지 않은 이 비즈들은 비트를 바꿔서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때 이 자잘한 알맹이들이 까딱하면 정말 눈에 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경 쓰고 작업해 주셔야 돼요. 요 조그만 참 있잖아요. 요 알맹이가 제일 위험해요.
차라리 큰 참은 그냥 뚝 하고 옆으로 떨어지는데 얘는 위로 팍 튈 수 있거든요. 자, 나머지 제거가 안 됐던 비즈는 이렇게 해서 다른 비트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아까 구멍을 충분히 뚫어놔서 되게 쉽게 후두둑 떨어졌는데 확실히 이 끝부분, 프리엣지 부분, 구멍을 안 뚫었던 부분이 비즈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자, 나머지도 같이 제거할게요. 비즈나 파츠 같은 거 참 많이 사용해서 나태했던 거를 제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드릴을 어느 방향으로 갖다 대면 어느 방향으로 튀겠구나 라는 것까지 계산하고 사실 오프할 수 있는데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까딱하면 진짜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즈 제거할 때는 좀 신경을 써가면서 큐티클까지 하고서 샌딩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쉐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연두쌤이랑 같이 스퀘어 편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오늘은 그 다음 편인데요. 스퀘어 라운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스퀘어 라운드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쉐입이 스퀘어 라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스퀘어 오프에서 조금 더 사이드를 둥글게 굴린 스퀘어 라운드. 2025년에 라운드가 유행하지 않을까 예상해 봤었는데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사이드를 많이 굴린 스퀘어 라운드가 유행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그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지금 큐티클이랑 샌딩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우선 길이를 먼저 잘라볼게요. 길이 자르실 때는 원하시는 그 길이보다 조금 더 남긴다라는 느낌으로 자른 상태로 갈아주셔야 돼요. 원하는 길이를 바로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길이 조정을 하거나 할 때 또 갈면서 조절할 텐데 더 점점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남긴 상태로 커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이용해서 길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로 길이를 조금 조절해 볼 건데 2번, 3번, 4번 대고 봤을 때 지금 4번은 확실히 3번보다는 짧고 2번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볼게요. 2번을. 쉐입 잡으실 때는 항상 이쪽 방향에서도 보셔야 되지만 반대쪽으로 펼쳐서도 평행이 맞는지 확인해가면서 길이를 줄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길이 조절이 되셨으면 지금 봤을 때 지금 프리엣지 남은 정도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한 2mm 정도고 3mm, 한 2.5mm 딱 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한 2에서 3mm 정도 프리엣지가 남는구나를 우선 생각하시고 새끼손가락도 한 2mm 정도가 남게끔 그리고 엄지도 2mm에서 3mm 정도가 남게끔 그 비율을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지금 완전히 각이 져 있는 상태인데 이 사이드 부분을 굴려주시는 거예요. 스퀘어 오프 하실 때는 한 2mm 정도 양쪽 사이드를 정사각형 안에서 굴려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2mm 이상으로 조금 더 굴려진 느낌이 되게끔 라운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위에 베이스 젤이 살짝 남아있는 것 때문에 쉐입이 조금 틀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완벽하게 제거 안 하셨다가 쉐입이 좀 잘 안 잡힐 때는 위에는 베이스 젤을 조금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잡았던 쉐입의 영향으로 사이드가 조금 더 얄쌍하게 잡혀있는 느낌은 있는데 스퀘어 라운드 하실 때에는 스퀘어처럼 위에 스퀘어는 먼저 잡아 놓으시고 잡은 상태에서 라운드를 굴려주시면 돼요. 이 쉐입이 고객님들이 실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쉐입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는 말 그대로 스퀘어와 라운드의 중간 정도의 쉐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퀘어처럼 완전히 각진 딱딱한 느낌도 아니고 라운드처럼 완전히 둥글둥글한 느낌도 아니거든요. 딱 그 중앙 정도에 있는 쉐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퀘어가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든다면 또 라운드가 너무 둥글둥글해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다면 스퀘어 라운드는 그 라운드의 부드러운 장점만을 가져온 쉐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2025년도가 된 후에 1월에 저희 샵에서 스퀘어 라운드 딱 이 중앙 쉐입을 손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2025년도에 팬톤 컬러가 모카 무스였던 만큼 조금 자연스럽고 뉴트럴한 느낌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입도 조금 더 그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각진 느낌보다는 조금 둥글둥글 그 부드러움도 살린 곡선이 들어있는 쉐입이 더 유행하고 있는 걸로 벌써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느낄 때에는 일본 분들은 사실 오벌이나 아몬드 쉐입을 꾸준하게 많이 하고 계신데 최근에 한국 네일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행하면서 스퀘어 라운드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전에 일본이 오벌, 한국이 스퀘어였다면 지금은 양쪽 다 스퀘어 라운드를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들 하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떤 쉐입 할지 좀 고민이실 때 무난하게 고르시기 좋은 쉐입이고 그리고 쉐입만으로도 굉장히 사람이 정갈하고 정돈되어 있는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서 어떤 디자인과도 잘 어울리고 어떤 손에도 잘 어울리는 쉐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스퀘어 편에 이어서 스퀘어 라운드 쉐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스퀘어 라운드에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스퀘어 라운드가 원 컬러나 이런 거 하셨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포인트가 있는 컬러나 디자인을 넣게 되면 또 세련됨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년을 맞아서 좀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아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